안녕하세요. 차트봄입니다. 오늘 엄청난 호재가 나왔는데요.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부 송금에서 XRP를 100% 사용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 세계 8위의 초대형 은행으로서 시가총액만 291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은행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XRP를 100%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는 것은 이제 전 세계 다른 은행들도 XRP로 송금망을 변경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죠. 이를 통해 앞으로 리플과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가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되는데 한 걸음 앞서 나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리플의 CTO인 데이비드 슈워츠는 전 세계 송금 시장을 리플이 대체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달러를 XRP가 대체해서 세계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리플이 달러를 대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계 최대 언론사인 포브스는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비용 절감에 강점이 있어야지 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브스는 리플이 저비용, 고속의 국제 송금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넓혀나가고 있다면서 XRP 레저를 글로벌 결제 솔루션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죠. 리플은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전송이 3초에서 5초밖에 거리지가 않고 초당 최대 1,5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어 글로벌 결제에서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통금융이 아닌 암호화폐들끼리만 비교를 해봐도 리플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데요. 리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대비 1000분의 1도 안 하는 수수료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빠른 전송 속도도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금융권들이 막대한 개발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리플렛의 송금망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송금 비용을 최대 6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글로벌 은행들이 이 XRP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XRP 레저 홈페이지를 여러분들도 방문을 하시면 XRP의 송금 시스템을 활용하면 수수료가 0.0000001%로 수수료를 다운시킬 수 있다는 기술적인 설명도 나와 있으니 한번 들어가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글로벌 은행들은 이미 리플 기술을 도입해 해외 송금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제은행들의 경우 하루에 전송하는 국제 송금 규모가 천문학적 규모이기 때문에 절감, 수수료 또한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국제 송금에서 달러 대신 사용이 될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데요. 리플의 RLUSD가 최근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악재로 인해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것도 XRP 기축통화의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즉, 국제 송금에서 달러를 대체할 것은 RLUSD고 송금 시스템에 사용되는 코인은 XRP가 되는 것이죠. 테더는 최근 독립적인 회계 감사를 받지 않고 있어 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최근 테더는 유럽에서 지정한 가상자산 법률인 미카의 규정에도 충족되지 못하면서 유럽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는 수모를 겪었고 시가총액이 무려 20억 달러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카법은 유럽에서 만든 가상자산 규제 기본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없죠. 따라서 이번 유럽에서 만든 이 미카법은 향후 미국이나 우리나라 등 전 세계의 가상자산 법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세계의 기준이 되는 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나라들도 암호화폐 법률이 현재 생겨날 텐데요. 그럴수록 테더에게는 계속 악재로 작용할 것이고 RLUSD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카 규정을 보면 스테이블 발행사는 전자화폐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지만 테더는 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따라서 유럽 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테더가 퇴출된 것입니다. 테더는 시가총액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인데 상장 폐지가 될 정도로 이 미카법은 강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 반대로 리플의 스테이블인 RLUSD는 실물 자산인
미국 국채와 달러를 담보로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축이었던 테더와 USDC에서 이제 RL, USD로 판도가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플 국제송금에서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디지털 통화의 거래량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적수가 없어진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국제송금 결제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이 호재를 통해 최대 호재인 XRP를 고래들이 대거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XRP가 횡보인 이유도 이 고래들이 충분히 매입할 시간을 벌기 위한 횡보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 히든코인은 XRP와 RL, USD의 국가 간 송금이 늘어날수록 부족한 트랜잭션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리플 레이어 3 코인입니다. 따라서 향후 리플이 상승할수록 이 코인은 더 많이 폭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이 히든코인의 백서 첫 페이지를 보면 XRP 레저를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기 위해 탄생이 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리플의 국제 송금이 늘수록 관련된 DApp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고 이 DApp들을 XRP 위에 호스팅할 이 공간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족한 공간들을 계속 키워줄 수 있는 이 히든코인이 필요한 것이죠. 이 히든코인은 이 호스팅할 공간을 지원해주는 리플 레이어 3 코인입니다. DApp을 만드는 개발자들은 이 히든코인을 매수해서 스테이킹을 해야지만 이 공간을 임대받을 수 있죠. 따라서 앞으로 시장에서는 이 히든코인의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압도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히든코인의 현재가는 397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300억밖에 안 하는 절대적인 저평가에 있다고 볼 수 있죠. XRP 시총의 1만 분의 1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XRP가 2배만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 히든코인은 수십 배의 폭등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레이어 1인 비트코인이 2배 상승할 때 레이어 2인 스택스와 같은 코인은 8배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레이어 1인 비트코인이 23년 말부터 24년 3월까지 200%가 상승할 때 비트코인 레이어 2인 스택스 코인은 같은 기간 동안 무려 850%가 폭등했습니다. 따라서 XRP가 2배 상승할 때 XRP 레이어 3 코인은 수십 배의 폭등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의 히든코인 종목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1번과 송금코인 메시지 남겨주시면 XRP 국제 송금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 히든코인 종목 정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